안녕하십니까, 김만희입니다. 만희행장입니다. 이번 지방직 구급 치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자, 우리 이번 지방직 구급을 간략히 한번 중요한 사항들이 좀 몇 가지가 있는데 검토를 좀 해보도록 하죠. 난이도 면에서는 중상급까지 좀 평소 체감 난이도가 좀 높게 느껴질 수 있는데, 이 체감 난이도가 높게 느껴졌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첫째, 만약에 평소에 좀 고득점 했는데 이번에 폭망했다 이렇게 느끼시는 분들은 행사에 대한 기본적인 공부 방법과 접근이 아마 지금 트렌드에 안 맞을 가능성이 굉장히 큽니다. 그런 점들 때문에 여러 가지 문의가 많이 들어오고 있는데, 자, 하지만 만행작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스타일대로 행작을 체계적으로 그리고 전공 수준에 맞게 제대로만 접근했다면 충분히 고득점하고, 이번 같은 경우 국어, 영어, 국사가 쉬워졌으니까 차라리 행작을 고득점해서 여러분이 전략적으로 합격할 수 있는 좋은 기회이기도 했었죠. 자,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중요한 몇 가지를 좀 검토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공부를 제대로 하고 있는지 한번 검토해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해설에 맞고 틀렸고가 지금 중요한 게 아닙니다. 행작을 과연 우리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바로 그 따끈따끈한 이번 지방직 구급 시험을 토대로 해서 한번 점검을 좀 해보죠. 자, 문제상에서 봤을 때, 자, 화면에 문제를 제가 띄워드렸는데, 애덤스 공공선택이론, 피터스의 이론, 지방공업인사, 프로그램 예산제도, 이런 건 제가 기본 강의에서 나올 거라고, 그리고 요약 강의에서도 콕콕 찍어드렸던 그대로 다 들어오고 있죠. 6번까지. 네, 형평성에 대한 것들도 형평성 종류가 중요하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느끼셔야 될 것은 기존에 암기형에 특히 정말 무의미한 그 두 문자 행자 암기 과목이 정말 아닙니다. 이 과목은 강사가 강의를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행사의 접근이 완전히 달라지는, 정말 강의의 의존도, 강의의 중요성이 굉장히 중요한 과목이죠. 대충 그냥 기출문제 풀어서 하는 방식으로 했다가는 이번 시험에서 절대 고득점할 수가 없죠. 제가 말한 대로 이해 체계와 제가 말하는 그 리딩 복습 형태를 토대로 해서 체계를 잡았을 때 접근이 가능한 고득점이 나오게 됩니다. 저기 제가 7번 같은 경우에 이런 것들은 뭐 처음 봤다. 처음 봤다면 그 기본서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 이건 당연히 교차형 분석이라는 측면에서 이 내용까지 우리가 질적 분석에서 교차형 분석, 그리고 브레인스토밍, 델파이, 정책 델파이까지 보는 거고, 성형 경영 추적, 이건 바로 어디서 보고 있다? 이런 것들은 바로 투사 기법에 있는 거죠. 그래서 교차형 분석까지는 봐두라라고 했는데 분석을 딱 찔러 들었죠. 하지만 우린 맞출 수 있었을 거고, 자, 8번, 요 날짜는 아주 강조했던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은 아마 제 만행작 스타일대로 공부를 하셨다면은 쉽게, 나왔네, 라고 아주 반가웠을 문제들입니다. 신공호 점수는 마찬가지고. 자, 11번, 정책 지휘하는 모양. 이거 나온다고 제가 강조했었죠. 아주 중요한 트렌드라고. 역대 이 옹호연합 모형, 정책 지휘한 모형에 대해서 우리 수업에 강조한 대로 다 질문 나왔는데, 이번에 들어온 것은 표현을 조금 전환시켜 가지고 왔죠. 이런 식의 표현이 들어왔을 때, 과연 이런 표현을 들어왔을 때 여러분이 암기해가지고 그냥 외워가지고 기출만 계속 풀어가지고 이 기출 범위를 뛰어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해결하시려고? 그러니 행작을 자꾸 아직도 기출에만 집착하신다든가 두 문자 암기에 집착하신다면 결코 고득점 할 수가 없죠. 이런 것들은 이해 토대로 해서 추론형으로 확장할 수 있는 문제의 지문이 있습니다. 네. 자, 그리고 또 13번 문제 마찬가지죠. 이 이 모형 같은 경우에 정책 모형에서 나타나는 모형, 립스키 모형, 오스트로 모형, 사바티어 마즈마니오 모형 같은 경우는 익숙하지만 반미터 반홈 모형까지 과연 수록한 교재가 누가 있을 거냐 이겁니다. 자, 이런 것들은 추론형으로 추론해서 잡는 문제지 단순히 여러분이 익숙한 걸 골라내는 문제 스타일이 아니었죠. 이게 바로 이번 지방지에서 난이도를 높이는 중요한 요인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행사학은 누차 말씀드리지만 전공 과목의 수준과, 그렇다면 이 경향이 앞으로 더 심해질 텐데 제대로 된 실력을 갖춘 강의를 토대로 해서 행사를 익혀두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행사는 다른 과목과 다릅니다. 다른 것은 대충 강사가 그냥 대충 읊어대는 그런 식으로 해서는 안 됩니다. 자, 그리고 14번 됐고 15번의 지방 공기업에 대한 것. 요거는 우리가 25년 지금 강의, 만행작 25년 강의를 하고 있는데 거기서 개정 반영하고 있는 사항이죠. 그게 문제로 들어왔었고, 이처럼 지방 공기업에 대한 건 지방 공기업법에 있는 세부적 사항까지 점검해 줘야 됩니다. 이 점이 이제 행작이 굉장히 폭이 넓어지고 제대로 된 선발이 필요한 거죠. 자, 그리고 볼 수 있는 것은 18번 문제, 리더 구성원 교환 이론 같은 경우는 제 기본서에도 이 문제는 반영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 리더 구성원 교환 이론까지 리더십 이론을 확장한다는 것은 행작 영역이 굉장히 넓어지고 있는 거죠. 네, 저도 이 문제는 좀 아쉬운데 제 교육 기본서에는 반영되어 있지 않고, 물론
새 강의에는 이걸 반영할까 말까 고민하고 있는 상태였는데 들어왔죠. 그럼 반영을 해서 25년 강의가 이루어질 거고 뭐 18번 문제 정도는 뭐 참고로 봐두셔도 되겠지만은 19번 같은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정책학 발달에서 과연 이 정책학의 소개라는 이런 논문까지 여러분이 누가 알고 있으려고 이런 문제를 암기해서 맞춘다고? 그냥 뻔한 기출을 해서 맞춘다고? 나오지도 않습니다. 과연 어떻게 할 거냐? 그렇죠. 이게 바로 행작의 체계적 접근을 토대로 한 점핑화 과정이 필요한 거죠. 그걸 위해서는 제대로 된 강의와 체계적인 아주 완벽한 기본서를 토대로 해서 학습해 가실 필요가 있고 행작은 제가 누차 말하지만 암기 과목 형태로 기출만 의존해서는 안 되고 기출도 토대로 중요하지만 그 너머를 갈 수 있는 실력적인 점검이 되어야만 고득점으로 가겠죠. 20번에 있는 이러한 공공가치론의 문제는 우리가 이 개정서에서 반영돼 있고 아주 강조했던 나올 거라고 했는데 그대로 들었죠. 자, 그렇다면 전체적으로 봤을 때 이번 지방직 문제에서 한 문제, 리더십 문제는 논외로 치더라도 나머지 영역에서 난이도를 높인 문제가 4개 정도 들어왔었죠. 국가직과 작년과 비교했을 때는 굉장히 수준을 높여가고 있습니다. 앞으로 더 해질 겁니다. 그러니 다시 정리한다면 이런데도 아직까지 행작을 온라인에서 휩쓸고 있는 그냥 두 문자, 행작은 암기 과목이다, 행작은 잡다다. 이런 편견들은 다 잘못된 거죠. 네, 잘못된 건 잘못된 겁니다. 그렇게 공부해서는 절대 이런 시험에 고득점할 수가 없습니다. 합격 못합니다. 이제 합격을 위해서는 행작에 대한 제대로 된 전공 수준에 대한 제대로 된 강의를 토대로 해서 좋은 교재, 기본서의 체계를 갖고 있는 걸 토대로 해서 학습적 영역을 단순 암기를 넘어서서 이제 예상까지 준비할 과정, 준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행작은 심화되고 앞으로도 확장될 겁니다. 이제 기존에 공부해서 이번 시험에서 아주 뼈저리게 느껴보신 분들은 방법론적인 측면을 바꾸시면서 접근해 갈 필요가 반드시 있게 됩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 희망적인 것은 이 문제에서 리더십 이론을 제외한 나머지 여러 문제가 우리 기본서와 제가 커리상에서 강의에서 다 이야기하고 있는 부분들이죠. 예비비에 대한 비율, 이거 중요하다. 꼭 강조, 그것까지 콕콕 지어서 지금 들어오고 있죠. 출제원이 제가 강조하는 걸 그대로 반영했을까요? 거의 그런 수준들이죠. 네, 그래서 행사는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저와 함께 제대로 된 행사에게 전공 수준에 맞게 차근차근 접근해 가시면 충분히 이런 문제까지 95점까지는 도달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자세한 사항들 네, Q&A 또 남겨주시면 상담을 해드릴 거고 어제 행사를 저와 함께 합격을 위한 제대로 된 공부를 해보도록 하시겠습니다. 네, 힘내십시오.